안녕하세요. 돈스탑 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편집 사람입니다. 편집 사람입니다. 오늘은 오라링에 관해서 예전에도 한번 콘텐츠를 올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자세하게 올려보고자 합니다. 아니 우리가 오라링을 찍은 게 4년 전? 네네. 근데 아직도 잘 쓰고 계신가요? 되게 잘 쓰고 있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9년에 샀잖아요. 근데 쓰다 보니까 배터리가 점점점 빨리 나가는 거예요. 2021년 여름인가? 그때쯤에 아무리 완충을 하고 자도 다음날 일어나면 얘가 방전이 돼서 기록이 아예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도 한 2년에서 3년 쓰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글에 밑에다가 오라링에서 댓글을 단 거예요. 우리한테 연락 줘. 당연히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연락을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그 반지를 새 걸로 교환을 해줬대요. 우와.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밑에다가 얘네가 나 반지 새 걸로 바꿔줬어 막 이러면서 이제 샤웃을 한 거예요. 뭐라고? 약간 이래. 저랑 비슷한 시기에 샀던 사람들이 비슷한 시기에 그 일을 경험하고 다들 비슷하게 교환을 받은 거죠. 전자기기들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이 반지는 원래 배터리 교환이 안 된대요. 배터리만 바꿀 수가 없어서 제품 자체를 아예 바꿔야 되는데 무료로 교환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연락을 했어요. 한국은 전파 인증 못 받아서 안 됨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미 이게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약간 화가 나잖아요. 그렇다고 새 거를 사자니 남들은 공짜로 교환받는데 그래서 계속 기다리면서 계속 사이트를 체크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판매가 가능한 지역으로 바뀐 거예요. 거기에 배송이 가능한 지역으로. 그래서 다시 연락을 했죠. 보내줬는데 그 사이에 구독제로 바뀐 거예요. 반지만 사면 되는 게 아니라 1년 구독제를 해야지 면밀한 트래킹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서비스로 구독도 해줄게 이래가지고 저는 그냥 구독도 돈을 안 내고 받고 지금까지? 있는 상황이라 와. 다시 교환을 새로 받기까지 거의 1년이 걸렸어요. 2019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6년 넘게 쓰고 있지만 1년이 없는 거죠. 한 5년 정도? 얘네가 계속 그 업데이트를 해줘가지고 지금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기계는 그대로인데 이걸로 분석 가능한 게 더 네, 늘어나가지고 이것도 보여줄 수 있어. 이런 부분도 한번 네가 기록해봐. 하면서 지금은 뭐 밥 먹는 것도 기록하라 그러고 커피 마시는 것도 기록하라 우와. 그러고 기계를 바꿔야만 기능이 추가되는데 보통은 맞아요. 얘가 업데이트 해줘 이러면서 자꾸 떠요. 최근에 한 2달 전쯤에 제 핸드폰으로 보는 그 어플의 화면이 완전히 싹 다 업그레이드 됐어요. 화면도 훨씬 예쁘게 바뀌었고 오라링을 투리님 통해서만 알게 됐는데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추세인가요? 제 주변에서 두 분이나 갑자기 되게 비슷한 시기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관심이 가는데 어떠냐 물어보셔가지고 이러이런 부분을 나는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너무 좋아서 강추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 분은 한 달 정도를 고민하다가 샀어요. 그랬는데 구독제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야 이렇게 비싸게 샀는데 구독을 또 해야 돼? 좀 반발을 하셨어요. 차라리 가민을 써라. 가민은 어차피 한 번 딱 사면은 그냥 계속 내 거고 내가 쓰는 거니까. 근데 오라링은 구독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그게 정말 조금 큰 단점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은 고민을 하다가 링콘이라고 하는 새로 나온 언제 나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라링이랑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가격이 훨씬 저렴해요. $200. 한국 돈으로 한 30만 원 좀 넘겠죠? 오라링이랑 확실히 가격 차이가 있어서 확실히 오라링에 비해서는 데이터가 좀 덜 나오긴 해요. 근데 가격이 싸니까 그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얘는 솔직히 색깔이 안 예뻐요. 그래서 이거 차고 다니면은 옷반지 같기도 하고 저런 걸 왜 차고 다니지? 막 회원님들이 저런 취향인가? 뭐라고 했는데 아무튼 뭐 그거 게르마늄 맞아. 게르마늄 맞아요. 게르마늄 반지 같은 거 왜 차고 다니지? 진짜 안 어울린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왜냐면 또 오라링은 그 반지의 색깔에 따라서 금액이 또 올라가요. 링콘이라고 하는 회사는 그러니까 얘는 하나인데
여기에 케이스를 낄 수가 있어요. 우와. 케이스 색깔이 엄청 다양한데 그걸 패키지로 팔아요. 예를 들어 반지 사이즈가 7이다. 그럼 7 사이즈 사면 7개 색깔을 그냥 한 번에 주는 거예요. 내 기분이나 그치. 코디에 따라서 그 색깔을 바꿔가면서 착용할 수 있대요. 그 오라링은 케이스 안 오라링은 먹나? 케이스가 없어요.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게 그 오라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케이스를 써도 되냐. 어차피 반지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니까 7이면 7이니까. 그랬더니 가능하다고. 그래서 케이스가 긁히거나 하는 거를 그치. 보호해 줄 수 있다. 이런 건데 사실 그런 일을 할 때는 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할까 했는데 색깔을 보니까 괜찮은데? 이제 충전기도 따로 팔아요. 원래 같이 줬는데 네. 추천할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데? 비싸다. 진짜 게르마님이네. 진짜 게르마늄 같죠? 여기서 주문을 할 때 사이즈 키트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웬만하면은 사이즈 키트를 먼저 받아서 껴보고 자기한테 제일 잘 맞는 사이즈로 주문을 하는 게 중요해요. 저한테 처음 이 반지를 추천해 주셨던 선생님도 반지가 생각보다 커가지고 엄지에 낀대요. 아이고. 근데 엄지에 끼어도 기록이 가끔 튄대요. 그래서 웬만하면 키트 먼저 받아보고 딱 본인한테 잘 맞는 그러니까 사이즈로. 반지니까 딱 맞아야 기록이 제대로 읽히고. 맞아요. 왜냐면 여기 센서가 있으니까 얘가 내 피부에 닿아야 인식이 제대로 되는데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 당연히 읽을 때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사이트에도 써 있는데 검지나 중간 손가락에 끼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래서 이 두 손가락 중에서 본인이 편한 손가락으로 사이즈 정확하게 맞춰서 사야지 정확한 기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라링 왜 사셨습니까? 운동이랑 휴식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이제 뭐 쉬어야겠다. 아, 내가 뭐 이제 운동을 이만큼 했다. 근데 잠자는 게 중요하다 하는데 어떻게 자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커피를 또 많이 마시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잠을 안 자게 되는 거예요. 계속 깨어 있는 거예요. 전 제가 진짜 잠이 없는 줄 알았어요. 3시까지 잠이 안 오고 6시가 되면 눈이 떠져요. 그리고 헬스장을 가요. 그래서 운동을 해요. 헬스장 갔다 와서 9시까지 출근을 해요. 일을 해요. 집에 10시에 와요. 그리고 내일 헬스장 가야 되니까 집안일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12시에 자요. 근데 12시에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커피를 이미 많이 마셨으니까. 또 3시에 잠이 들어요.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각종 질병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대상포진도 걸렸고 이석증도 왔고 방광염도 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면역력 떨어지면 오는 질병들이 다 온 거예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쯤에 오라링을 추천받게 됐죠. 그래서 이걸 사서 내가 어떻게 잠을 자고 있는지 좀 봐야겠다. 왜냐면 난 아무리 잘 잔 것 같아도 개운하지가 않고 자꾸 질병에 걸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운동을 그렇게 하는데도 네네. 휴식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맞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살다가는 제명에 못 살겠다 해가지고 반지를 사게 됐던 거죠. 그러면은 애플워치도 당시 없었나요? 제가 애플워치는 2020년에 샀고 반지를 2019년에 먼저. 먼저 샀어요. 근데 왜 워치보다 링이어야 됐던 건지. 제가 그때 딱 꽂혔던 거는 잠을 자는 걸 트래킹하고 싶었던 건데 워치도 끼고 잘 수 있다고 하지만 애플워치 써보니까 오래 쓰면 쓸수록 이제 배터리 빨리 닳아서 나중에는 하루에 2번씩 충전을 해야 되고 충전기를 맨날 들고 다녀야 되고 오라링은 한 번 충전을 하면은 처음에는 4일에서 5일 정도 가고 얘도 쓰다 보면 닳아서 2, 3일에 한 번 충전해야 되는데 훨씬 충전해야 되는 빈도가 적고 잠을 잘 때 반지가 훨씬 덜 걸리적거릴 것 같았어요. 제가 원래부터 시계를 차는 사람이 아니었어서 반지가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특히 잘 때. 그리고 반지를 추천해주신 선생님의 너무 큰 추천이 있었고 제가 그 당시엔 선생님이 거의 아바타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바로 주문! 바로 착용! 지금도 잘 쓰고 있네요. 너무 잘 쓰고 있죠. 애플워치는 너 해야 돼.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약간 나를 좀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데 초점이 있다면 오라링은 너 오늘 뭐 멘탈 안 좋은데? 너 오늘 좀 쉬어야겠는데? 얘가 점수를 내주잖아요. 제가 잠을 잔 거나 회복을 한 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점수를 줘요. 잠잔 거, 회복한 거. 잠을 짧게 잤어도 회복이 좋으면은 오늘 스몰 빅토리를 얻었어 이렇게 뜨거든요. 얘가 잠잔 거랑 회복의 점수를 취합해서 오늘 쓸 칼로리를 정해줘요. 오늘은 200만 써. 반지를 끼고 생활을 하면 움직이는 게 다 기록이 되잖아요. 너 오늘 우리가 쓰기로 한 에너지의 절반을 이미 썼어. 잘하고 있어. 막 이렇게 떠요. 아직 운동 시작도 안 했는데.
너 오늘 힘들지? 하기도 하고 레이턴 씨는 딱 잘라고 눕고 잠에 들 때까지의 그 시간 간격을 말하거든요. 오라링은 보통 15분에서 20분이 가장 좋다라고 해요. 저는 잠을 잘 못 자니까 자야지 바로 잠 이렇게 하면은 오 너무 잘 잤어. 아 어제는 바로 잠들었으니까 점수 좋겠지? 하고 딱 키면은 빨간 줄이 있는 거예요. 레이턴 씨에. 너 5분 만에 잠들었음 안 됨. 그 말은 네가 그 전날 잠이 부족했다는 의미다. 그래서 너가 눈을 감자마자 잠에 든 것이다. 그거는 너가 너무 피곤한 상태라는 것이다. 잠에 들 때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걸릴 수 있게끔 충분한 수면을 취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턴 씨도 점수에 큰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타이밍. 네, 내가 몇 시에 자러 갔냐. 근데 12시에 자러 가면 또 혼나죠. 1시, 2시에 자면 이제 빨간불 떠요. 왜 이렇게 늦게 잤어? 타이밍 너무 늦었다. 또 빡치는 게 11시에 잤어요. 그럼 제 기준에 되게 일찍 잔 건데 그래도 권장 시간은 초과했어. 10시에 가서 잤어야지. 좀 많이 자라고 하는 편이에요. 맨날 혼나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워치 같은 경우에는 쉬라고는 한 번도 뜬 적이 없는데 아 그쵸 그쵸. 그냥 대부분 뭐 일어서세요. 움직이세요. 움직이세요. 운동하세요. 맞아. 오히려 오라링은 너 너무 많이 움직였어. 너 너무 피곤해. 이런 식으로 맞아요. 뭔가 잘 쉬도록 해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또 얘가 제가 잠을 잘 때 분당 호흡수, 체온, HRV, HRV는 뭐죠? 심박변이도거든요. 심박수는 1분 동안 몇 번 뛰었냐 이거잖아요. 얘는 심장박동 사이의 미세한 간격의 차이? 이를 말해요. 내가 겪는 어떠한 변화에 대한 반응이 얼마나 빠르냐? 자율신경계라고 보면 좋거든요. 자율신경계가 잘 반응을 해야 좋은 거잖아요. 몸 안 좋아서 병원 가면 자율신경계가 엉망이 됐고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맞아. 자율신경계가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저는 지표네. HRV가 진짜 낮아요. 안 올라요 잘. HRV도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80. 그럼 내 HRV가 어디 있었는지 그래프로 나오거든요. 근데 제 HRV는 여기 있어요. 보통 요 가운데 있는 게 좋다고 인지를 하잖아요. 그게 막 폭도 크고 위에서 움직여야 좋은 건데 저는 폭이 진짜 작고 밑에만 있어요. 그게 좀 잘 안 오르고 선생님도 보더니 이게 진짜 안 오르네 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영양제나 이런 것도 추천해주고 하셨는데 먹으면 조금 좋아지긴 해요. 근데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제가 잠자는 시간이 많이 늦고 이래가지고 회복이 좀 덜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달리기를 요즘 하는데 거의 밤에 하다 보니까 잠자기 직전에 미친 듯이 뛰고 170, 막 160 해놓고 자자! 이러고 딱 자니까 심장 입장에서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있다 갑자기 일로 가자고 하니까. 그래도 옛날에는 진짜 잠드는 게 어려웠거든요. 되게 많이 좋아진 편이에요, 지금은. 네. 그리고 또 그런 기능도 있어요. 낮잠. 그러니까 낮잠을 꼭 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나를 계속 릴렉스 할 수 있게 그래야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으니까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리드 세션? 이걸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60분 동안 파도 소리가 나요. 이렇게 이걸 켜놓고 누워요. 그러면은 좀 침착해지거나 진짜 잠이 들 때도 있거든요. 진짜 명상의 효과도 되고 사실 맞아. 이 서비스만 제공하는데 유료 어플이 있거든. 그리고 딱 내가 설정한 시간이 뭐 30분, 40분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끝날 때가 되면 진짜 큰 종소리가 나요. 땡! 징에 가까워요. 땡! 이러면 진짜 눈이 퍽. 근데 핸드폰 알람 같은 소리는 너무 시끄러우니까 맞아. 심장이 놀라니까 이렇게 이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여기에 HRV랑 체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랑 심박수 3가지 정도가 떠요. 이 세션이 너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이런 영향을 끼쳤을 거야 하면서 3가지 지표가 나와요. 그런 건 진짜 워치 없는 기능이긴 하네. 그냥 워치 차고 자면 그냥 낮잠 잤네? 잤어. 딱 그 정도죠. 딱 이 정도지. 네. 그냥 수면. 네, 맞아요. 수면이다가 다지. 맞아요. 쓰면서 네. 특별히 이 기능이 진짜 좋다. 있어요, 잘 있어요. 쓰고 있다. 있어요. 쓰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게 체온이 나온단 말이에요. 체온이 원래 잠을 깊게 자고 회복이 잘 되면 내려간대요. 옛날엔 잘 모르고 겨울엔 또 추우니까 막 뜨겁게 하고 자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자다 보니까 땀이 다 젖어서 깨는 거예요, 새벽에. 너무 더우니까 오라링 쓰기 전에 이불 싹 다 젖고 옷 싹 다 젖고 옷 다 다시 갈아입어도 이불이 축축하니까 잘 수가 없잖아요, 찝찝해서. 그러니까 거실에서 자다가 들어가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자도 멀쩡하게 다음날 일어나는데 저만 다 젖으니까 이상하다 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저는 잠을 잘 때 뜨겁게 자면 그렇게 되는 거였던 거죠. 숙면에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체온이 높은 것 같아요. 네, 잠을 잘 때 좀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다가 깨닫게 된 게 전기장판을 뜨겁게 해놔요. 처음에 잠을 자기 전에 미리 켜요. 그렇게 하고 물주머니를 가지고 누울 때 전기장판을 끄죠. 이게 다 저절로 좀 있으면 식잖아요. 물주머니도 식고 얘도 껐으니까 식고. 근데 저는 잠이 들었잖아요. 그럼 저는 차가운 온도로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체온이 내려가겠네요. 네. 그리고 HRV도 올라가더라고요. 그걸 시도하면서부터 HRV가 올라가고 체온이 내려가는 걸 보고 그 회복 점수가 좀 높게 나오니까 아, 이렇게 자야지 내가 회복을 제대로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쭉 겨울철 루틴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자분들은 배란기를 기점으로 앞에 14일이 있고 뒤에 14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배란기 이후에 14일은 체온이 올라가요. 그거는 과학 시간에도 배우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생리 딱 시작해서 배란기까지는 체온이 내려가고 그 이후에 14일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14일 동안은 체온이 보면 플러스 0.1, 플러스 0.2 이래요. 직접 내가 눈치채긴 어려운 정도의 미미한 차이예요. 되게 재밌는 게 얘가 너 이제 일주일 안에 시작할 거야 이런 정도는 알려주잖아요, 알람으로. 근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긴장을 하죠. 언제 일주일 전이라는 게 너무 넓잖아요, 네. 범위가. 그래서 언제 시작한다는 거지? 솔직히 그날 시작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넘어갈 수도 있고 이거는 맞아요. 그냥 예상하는 거니까. 측이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 이쯤 이런 느낌. 그 참고용이잖아요. 참고용. 네. 아 맞다, 까먹었던 걸 약간 상기시켜주는 정도? 근데 이때쯤에 약간 긴장하고 있어야 돼. PMS 시작할 수도 있어. 그럼 내가 뭐 많이 먹거나 할 때 그래서 많이 먹는구나. 이래서 허리가 아프구나. 근데 그건 늘 생리가 시작하고 난 후에 그래서였구나 뒤늦게 알게 돼요. 그럴 수 있죠. 일주일 전이라고 알람이 떠서 알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저는 일어났을 때 체온을 체크해요. 오라링의 체온을? 네. 플러스가 계속 떠 있으면 아직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시작할 거예요. 그럼 진짜 기막히게 마이너스로 딱 바뀌어요. 이제 저는 알 수 있는 거죠. 오늘이구나 하고 그날 생리를 거의 시작하나요? 거의 95 시작해요. 엄청나게 정확도가 올라가는 거죠. 이게 오라링에서 알려준 건가요? 그렇진 않고 제가 웹서핑을 하다가 어떤 분이 우리의 생리 주기에 따라 체온이 바뀐다. 그거를 어플이나 이런 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글을 봤어요. 설마 오라링도? 하고서 여태까지의 데이터를 다 찾아봤죠. 저는 다 기록을 하거든요. 다음 주기를 알고 싶으니까 다 체크를 하는 편인데 보니까 진짜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날 다 데이 1이 붙어 있는 거예요. 와. 너무 소름 돋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걸 보면 추측할 수 있겠네?가 되었고 한 1년 넘게 지금은 그걸 보고 알고 있죠. 정말 유용한 그쵸? 네, 너무 유용하죠. 데이터인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떠서 정말 그 당일날 한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삶이 쾌적해질지. 그니까 오늘 할 수도 있어, 내일 할 수도 있어. 그럼 화장실을 네. 계속 하잖아요. 맞아요. 불안해가지고. 조금만 느낌이 오면 아니네. 아예 생리를 차고 있거나. 맞아요. 시작 안 하면 버려야 되고. 진짜 최악이죠. 맞아. 꽤 예민하게 신경 쓰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겪게 되니까 보통의 이제 주기라면. 그런데 이걸 미리 체크해서 할 수 있다? 정말 미친 기능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있고. 요즘에 프로치 최신 제품은 체온 측정된다 이런 걸 들었는데 오라링이 꼭 아니어도 체온이 측정되는 기기를 착용하는 사람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쵸. 아주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네, 아마 많이들 쓰고 오라링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제보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발견을 했다. 그러니까 그걸 좀 광고하면 그러니까요. 되게 유용할 텐데. 네, 정보를 알려준다면 사람들이 정말 잘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가임기 여성이라면 너무나. 약간 너무 획기적인 특히 주기가 불규칙하다? 그랬을 때는 더 필요한 기능이죠. 그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생리통이 심하다 이러면 미리 약을 먹을 수도 있고. 맞아요. 약을 챙겨갈 수도 있고. 사람마다 그 진통제도 듣는 게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약국 가서 이거 주세요 하면 그건 없고 똑같은 성분인데 저걸 줄게요. 안 들어요. 맞아요. 똑같은 성분인데. 진짜. 그리고 약도 정말 그 통증이 시작할 때기가
너무 늦게 먹으면 한 약이 또 2시간은 안 들죠. 2시간은 생으로 아프고 그 다음 맞아요. 그래서 정말 미리 챙기고 있어야 된다. 맞아. 나한테 맞는 약을. 맞아. 시작하자마자 먹어야 돼요. 네, 맞아. 먹어야지. 아픈 다음 먹으면 끝이에요. 끝이지. 그래서 미리 체크하는 것이 얼마나 일상에 맞아요. 큰 도움이 되는지. 삶의 질이 네, 바뀌죠. 삶의 질이 바뀌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오라링으로 지금 네. 체크하고 있다. 현재. 네, 체크할 수 있습니다. 완전 편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네. 그 오라링에 네. 그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없어요. 네. 그럼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죠. 얘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네네네. 근데 얘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는 막 심박수라든지 뭐 이런 페이스라든지 이런 네. 걸 맞아. 보면서 바로바로. 네, 체크를 확인하잖아요. 하고자 그걸 착용하는 거잖아요. 네. 달리기를 할 때도 내가 몇 분 페이스로 달리고 있고 뭐 몇 킬로를 달렸고 이런 거를 확인을 바로바로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제 생각에 오라링은 그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운동 모니터를 바로바로 해야 된다? 그럼 시계를 차는 게 100번 낫죠. 근데 얘는 이제 그게 아니라 회복이나 수면이나 이런 쪽에 더 중점을 맞춘 기기니까 네. 자고 일어났을 때 확인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아 그럼 하루에 그 체크하는 거는 거의 아침에 일어나서 네, 정도인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체크하고. 일상생활 하면서는 자주 들어가 보진 않는 거네 그 데이터를 확인하려고. 네, 굳이 이제 음. 뭐 바뀔 게 없으니까 네. 저기 낮 동안에 들어가면 그냥 지금까지 몇 칼로리 썼다? 뭐 이 정도만 나와요. 네. 그리고 약간 예를 들면 네. 뭐 이렇게 여기서 저기까지 뭐 1km를 그냥 잠깐 걷는다. 네. 이런 거는 솔직히 운동 체크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내가 할 거야 하고 이제 하는 순간부터 체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상의 움직임들은 우리가 운동 체크를 안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자고 일어났어요. 그러면 전날의 수면과 함께 네가 전날 이러한 행동을 했는데 이게 무슨 움직임이었어? 는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나가기 전에 막 한 20분 동안 집안일을 했어요. 네. 그럼 심박수가 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바쁘게 움직였고 그럼 이제 그때 움직임을 얘는 궁금해요. 이게 무슨 움직임이야? 근데 집안일도 체크를 할 수 있어요. 하우스워크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체크하면 내가 집안일 한 걸 체크하고 뭐 여기서 100m 걸어간 것도 100m는 안 나오고 한 10분 이상 움직이는 건 나오거든요. 네. 그럼 뭐 1, 2km를 걸어갔다? 그러면 너 이때 걸은 거 같은데 맞아? 너 이때 뛴 거 같은데 맞아? 너 이때 자전거 탄 거 같은데 맞아? 심지어 스노클링 한 것도 체크해줘요. 제가 이제 놀러 가서 스노클링 하면 너 스노클링 한 거 같은데? 하면서 너무 웃기지 않아요? 어떻게 구분하는 거지? GPS랑 이 네. 팔의 움직임으로 인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바다 한가운데서 집안일을 할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걸로 이제 네. 체크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운동 외의 그렇지만 조금 강도가 있는 움직임들은 이걸로 좀 체크가 되고. 좋네요. 그러면 애플워치로 굳이 체크하지 않는 나의 활동의 그 공백을 오라링으로 네. 해서 체크해줘요. 실제로 정말 내가 어떤 활동을 하면서 하루를 썼는지를 오라링으로 기록을 해서 더 정확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네네. 거군요. 뭐 그걸 토대로 얘가 너는 오늘 이만큼만 쓰는 게 좋겠어. 자꾸 그런 소리를 들으시는 네, 거예요. 너 오늘 좀 피곤한 날일 거야. 너 어젯밤 러프데이를 보냈네. 이렇게 떠요. 그러면 내가 오늘 운동을 할 때 잘 안 돼도 이유를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러겠네요. 아, 내가 전날 좀 개판으로 자서 네. 오늘 운동이 안 되는구나. 그럼 그걸 토대로 회복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운동을 체크할 거면 시계를 쓰는 게 맞고 네. 이거는 그런 시계가 있고 운동을 어느 정도 하는데 회복을 잘 못하는 사람이 하루의 써머리를 보는 거에 좀 더 적합하다. 실시간 확인할 일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일정이나 이렇게 모니터가 필요하지 않다. 그게 있으면 반지가 아니겠죠. 착용감에서 네. 불편해지겠죠. 낮잠도 네. 다 인지를 하거든요. 그것도 이 잠점수에 포함을 시켜주죠. 낮잠도 또 많이 자면 또 뭐라 해요. 너 너무 많이 잤어. 너 잠잠 못 자. 왜 그랬어? 그리고 낮잠 장갑도 체온이랑 HRV 체크해줘요. 그래서 이 낮잠이 얼마나 유용했는지. 어이없죠? 유용하지 않은 낮잠도 있나요? 그럼요. 얘가 싫어하는 낮잠은 음. 오후에 자는 낮잠. 12시 이전? 이때 자라고 해요. 그 이후에 자버리면 밤잠을 방해한다. 30분 이상 자는 것도 혼나요. 밤잠을 방해한다.
많이 잔다거나 뭐 초저녁이나 잤다든가 하면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네가 밤에 잠을 안 잤으니까 낮잠을 자게 됐고 오늘 밤잠도 엉망이 될 수 있다. 또 혼나죠. 한글 지원이 되나요? 아니요. 영어만 됩니다. 영어. 되게 재밌는 게 여기 안에도 AI가 있어요. 음. HID가 떨어졌대요, 제가. 그러니까 이걸 매일매일 보면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 좀 알기 어렵잖아요. 전체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얘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으면 그동안의 평균 HIV와 지금 HIV에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하면서 이게 떨어진다는 거는 네가 회복을 잘 못한다는 의미고 우리는 이러한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밤에 너무 많이 움직인다든지 밤에 카페인을 마셨다든지 이러진 않냐 네. 하면서 그런 게 있으면 좀 줄여라 하고 영어로 이만큼이 많이 아. 연락이 만약에 네. 이제 해석이 어렵다 그걸 복사하는 버튼도 있거든요. 오. 복사해서 뭐 그렇게 GPT한테 물어보면 확인해보면 되죠. 되죠. 근데 저는 데이터를 봐도 이걸 뭘 어떻게 해석이 해요? 어렵다. 해석은 제 몫인 거죠. 그쵸. 근데 그 과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도 어떻게 해석을 잘 할 수 있게 되나? 지금은 모든 데이터에서 나한테 유용한 변화 참고해야 될 부분들을 그 데이터를 보고 내가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애플로 항목을 누르면 왜 이거를 체크하는지 거기에 다 써 있어요. 아 그리고 분기마다 리포트를 줘요. 2026년 1분기 네. 총정리 같은 걸 보여줘요. 여태까지 몇 걸음을 걸었고 막 이거는 지구를 몇 바퀴 돌 수 있는 거리고 너가 낮잠을 몇 번을 잤는데 너의 낮잠은 뭐 물개 같고 한 10장 정도의 리포트가 와요. 액티비티에 대한 점수, 수면 점수, 회복 점수. 저는 항상 액티비티는 크라운을 거의 다 받아요. 운동을 많이 하니까. 나머지는 크라운을 못 받아요. 맨날 회복이 이제 엉망이니까 좋아요. 그런 방식으로 돌아보게 정리도 해주면서 약간 보상될 것 같아요. 좀 더 좋아진 부분에서는 내가 잘 해냈구나. 이렇게 맞아요. 하면서 맞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원래 수면에 들기 정말 어렵고 그렇다고 하셨었는데 네. 오라링을 쓰면서 꽤나 지금 현재는 잘 자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오라링에서 실제로 도움받은 부분이 무엇인지. 되게 재밌는 부분이었는데 예를 들어 제가 9시간을 잤어요. 근데 10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는 거랑 1시에 자서 10시에 일어난 거랑 네. 차이가 있을 거라고는 알잖아요. 10시에 자는 게 더 있을 것 같아요. 좋겠죠. 근데 그게 와닿진 않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근데 오라링을 보면 딥슬립과 렘슬립이 다 나오잖아요. 너무 재밌는 게 일찍 잤어요. 이상적인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딥슬립과 렘슬립이 충족해요. 네. 내가 필요한 만큼. 근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요 늦게 일어난 만큼 렘슬립은 늘어나고 딥슬립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딥슬립으로 들어가는 그 구간이 내가 늦게 잔 만큼 깎이는 거예요. 근데 늦게 일어났으니까 렘슬립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슬립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맞겠지만 네. 딥슬립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날리는 거죠. 날리는 맞아요. 반대로 10시에 잤는데 뭐 5시에 일어났어요? 네. 그럼 렘슬립이 싹 다 날아가요. 엄청 깎여요. 그러니까 8시간 잤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자서 언제 일어났느냐도 잠의 퀄리티에 되게 큰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상적인 시간에 자서 이상적인 시간에 일어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고 잠을 제대로 잤느냐를 일단 그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제가 잠을 못 잤잖아요. 특히 입면이 어려웠어요. 몇 시에 잤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어느 시간에 잠이 들었구나 이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계속 막 2시간 동안 눈 뜨고 있는 것 같아도 이걸 보고 알았어요, 저도. 제가 계속 깨 있는 줄 알았는데 계속 얇게 잠이 들었다가 깬 거예요. 내가 침대에 누운 시간부터 잠에 드는 시간까지를 추론할 수 있죠. 내가 잠드는데 2시간이 걸리네? 그러면 일부러 일정을 좀 빼고 빨리 눕는 거예요. 네. 내가 진짜 잠들고 싶은 시간이 12시예요. 그러면 10시에 눕는 거예요. 일정 다 제치고 일단 잠을 자야 되니까 그래서 10시에 누우면 또 뒤척이겠죠. 근데 그냥 2시간을 참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제 규칙이 핸드폰을 절대 보지 않기예요. 와. 보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2시간. 그냥 눈 감고 기다리는 거예요. 네, 너무 답답하죠. 근데 참아야 돼요. 안 그러면 깨버리고 그러면 또 2시간 또 기다려야 되는데 잠 안 잘 거야?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10시부터 모든 걸 차단하고 저는 그리고 잠을 잘 때는 깜깜하고 안 들려야 돼요. 네. 그래서 귀마개도 끼고 자고 안 되는 도저히 못 끼겠어서 안막으로 하고 자는 편인데요. 그렇게 하고 2시간 기다리면 잠이 와요. 자고 일어나서 보면
자면 진짜 2시간 있다 잠이 든 거죠. 그러면 딥슬립이나 렘슬립이 제가 뭐 원하는 수치까지는 아니어도 전날보단 나아지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잠을 자는 것도 약간 운동처럼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것도 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ASMR을 켜놓고 누워서 그냥 뭐 생각을 하든 진짜 잠에 들든 한 3, 40분을 네.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나를 캄다운 시키는 거죠. 그래야 밤에 잠자는 게 편해지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본 것 같아요. 멜라토닌도 먹어봤고 테아닌도 먹어봤고 수면 유도제도 먹어봤고. 근데 멜라토닌은 많이 먹어봤는데 안 좋은 게 있어요. 일단 장복을 하면 네. 아침에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아. 낮 동안에 머리가 너무 무겁고 머리가 아프니까 네.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게 지금은 약을 지금 아예 안 먹어요. 테아닌은 릴렉스 시켜주는 역할을 하긴 하는데 장복을 하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건 잠을 자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릴렉스를 시켜주는 릴렉스라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서 그게 무조건 잠을 자게 해줄 순 없다. 수면 유도제는 내가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너무 크잖아요. 네. 제가 이겨요, 그 약을. 안 들어요. 몸은 부서질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서 정신이 너무 말짱하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제가 잠을 못 자는 걸 보면. 카페인에도 엄청 예민하고 디카페인도 맛있어서 먹는데 오후에 마시면 또 밤잠이 무너져요. 나아지게 하려면 왜 그러는지 일단 수치라도 보고 확인을 네, 하는 네. 것이 진짜 중요하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그래야지 뭘 개선해야 될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잘 잤다고 하면은 이제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시 잘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하고 잠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얘기를 많이 나눠보면 다른 분들은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밥이랑 잠이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네. 되죠. 근데 저는 밥이랑 잠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다른 일을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빨리 해내고 이거를 무조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적 없으세요? 직장인들은 다음날 출근하기 싫다. 음. 그러니까 지금 잠이 들면 너무 일해야 빨리 되니까. 내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미루고 싶어서 잠자는 거를 계속 미루거든요. 미루죠. 당장의 즐거움보다는 잠을 자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수면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등한 지우기죠. 네. 맞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 시험 앞두고 벼락치기 한다 누구나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리잖아요. 그때는 좀 그래도 괜찮아. 근데 한 30세 넘어서는 보통 과로로 갑자기 쓰러진다거나 맞아요. 네. 심장마비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젊은 사람한테도 일어나거든요. 그게 꼭 특정 나이대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정말 무리를 하면 일어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잠을 충분히 잔 상태이냐 아니냐 이렇게 네. 보여지더라고요. 그런 거죠? 네, 근데 진짜로 너무 많아요. 제 회원님들도 말씀 들어보면은 잠을 진짜 적게 자는 분들이 너무 많고 밤에 자기 아까워서 안 자니까 아침에 졸립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포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밤에 그 맛있는 거 먹으니까 음. 소화는 안 되고 그러니까 잠은 설치고 다음날 일어나면 더부룩하니까 또 아침 먹고 그쵸. 제가 엄청 혼내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운동을 오시는 이유가 체력을 증진하고자 함 아니냐? 근데 운동도 운동이지만 수면이 먼저다. 밥 먹는 게 먼저고 수면이 먼저다 하는데 그게 좀 와닿는 분들은 수정을 하시는 것 같고 아직 표면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느껴지지 않죠. 수면은 하루 종일 좀 피곤하다는 있지만 커피로 누를 수 있고 오늘 밤도 잘 건데 뭐 이렇게 음. 하면서 좀 맞아요. 참자 이렇게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피로 중에 가장 큰 피로는 잠을 못 잔 날. 머리가 안 돌아가잖아요. 효율이 떨어지고 저는 그러니까 눈도 잘 안 보여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제 생각에는 약한 부분으로 좀 나타나는 것 신체에서. 같거든요. 잠을 못 자면은. 맞아. 약간 안개 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도 잘 안 되지. 음. 낮에는 입맛이 없다가 낮에 충족하지 못한 영양분을 밤에 이제 맞아요. 자극적인 걸로 맞아요. 먹으려고 하지. 맞아요. 그러다 보면 또 늦게 자게 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더부룩하고 졸립고. 네, 또 칼로리 너무 과다하게 먹은 거에 대한 기분 안 좋음도 맞아요. 찾아오고 악순환이 다음 악순환을 계속 부르는 고리를 맞아요. 형성하거든요. 네. 오라린 끼고요. 한번 보세요. 점수를 봐야 돼, 눈으로. 그래야 아 내가 엉망으로 살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데 네. 아직 와닿지 않으니까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 구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좀 많이 아팠다든지 그러면은 그때부터 신경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결론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알아서 하게 되는 과정에 오라린이 있으면 좀 더 빨리 깨닫지 않을까? 라는
저처럼 그런 거예요. 이쯤 할까요? 오라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궁금한 게 여전히 많긴 해요. 예를 들어 오라링은 전화 오면 그 신호 안 알려주진 오죠? 않죠. 네.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애플워치나 이제 가민같이 자꾸 그런 식으로 연상이 되는데 정말 별도의 기기다. 대체할 수 그리고 없어요. 휴식하는 시간을 위한 기기라는 생각이 더 정확하게 듭니다. 정확합니다. 네. 앞으로 쓰면서 더 오라링에 좋은 기능들을 발견하시게 되면 제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소감 한마디 하실까요? 여기까지 오라링에 대해 알아봤는데 만약에 이걸 보고 누군가 정말로 사게 된다면 쓰시면서 분명히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잘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밤빠밤빰